알바비가 두둑하네. 우와, 이러다 금방 부자 되겠네. 네? 보이스 피싱이요? 아까부터 뭘 그리 보노? 알바할 거 있나 찾아보고 있다. 승은 어쩌려고? 그래서 재택 근무 가능한 알바로 찾고 있다. 어? 고수익 알바? 이거 좀 괜찮은데? 뭔데?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 업무란데.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고수익 붙은 거는 다 사기라더라. 아니다. 이건 법무사 사무소에서 낸 구인 공고인데. 에이, 설마 법무사가 사기치겠나? 하게 그건 그렇네.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저런 광고를 내나요? 이상한데요. 고수익 이게 조금 의심이 돼요. 저 법무사 사무실이죠?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주부예요. 애 키운다고 경력이 단절돼서.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네, 채권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일당으로 비용을 지급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회수 금액의 1%를 추가 수당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회수를 못해도 10만 원은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통비도 따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건 좋은데. 그러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메일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이랑 같이 해서 이력서 보내주세요. 검토해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혹시 면접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서 서류 심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메일로 이력서 바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법무사 사무실 맞긴 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이력서 올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재택 알바 구하기 이래 힘드나. 박소영 씨죠? 예, 근데 누구세요? 사이트에서 이력서 보고 전화했는데요. 혹시 취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수익 보장 알바입니다. 재택근무면 딱인데. 저희가 로이어은행 외주업체인데 보안 처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일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워낙 민감하잖아요. 일은 간단하네요. 그렇죠. 주민번호 뒷자리 일이 끝나면 이메일 삭제 업무도 있고요.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저희가 업무 파일 보내면 작업해서 주시고 근로계약서 써야 하니까 이력서랑 운전면허증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운전면허증은 왜? 그거는 급여 통장도 같이 만들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제 이메일 주소가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이상우 씨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고? 알바. 그거 하기로 했나? 일도 엄청 간단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게 끝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채권 회수 알바인데 가끔 뭐 계좌로 이체만 해주면 되더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준단다. 얼마나? 하루 10만 원. 10만 원? 좀 찝찝한데. 애 키우면서 하기에 딱이지 뭐. 걱정하지 마라.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권 회수 알바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크게 좀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력단절 아줌마들이 제일 속이기가 쉽다니까. 일은 잘 되고 있고 이놈의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갚노? 응? 진짜. 박소영 씨 정보가 있지.
아, 네. 여기 로이어은행 전산팀인데 박소영 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지금 인터넷 뱅킹 서버가 다운돼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좀 받으려고요. 아, 예.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계좌번호는 이거고요. 예, 보안카드는 아, 의심이 없으시네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까지 주네요. 이거고요. 네, 맞네요.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아싸, 됐다. 이걸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걸로 나는 대출을 받으면 끝. 내 빚 5천만 원은 이제 안녕이다. 네? 뭐라고요?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요? 대출이요? 5천만 원이요? 네, 가뜩이라 경단녀라 속상한데 아주 네. 비수를 꽂았네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김영진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인센티브, 교통비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지는 꿈에도 몰랐죠. 예. 한편 박소영 씨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요. 수법이 좀 다릅니다. 박소영 씨는 은행 보안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일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을 지시했던 허영남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박소영 씨의 이력서를 받고 심지어 박소영 씨에게 직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받아냅니다. 네. 이 정보를 도용해서 박소영 씨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일단 김영진 씨 사건의 수법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됐던 수법인데, 그런데 이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광고를 냈다. 이제 이거를 믿고 믿기를 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네, 김영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관여하게 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었는지 여부를 미필적으로 남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네. 법원에서도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요? 다만 예. 다만 잠깐만요. 저분이 지금 이제 처음 오셨는데 다만을 아시네요. 네, 다만 그 뒤가 중요한데 그 뒤가 뭐죠? 다만 얼마 전에 김영진 씨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보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예요. 자, 그렇다면 드라마 속의 김영진 씨도 증거를 잘 수집을 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증명을 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려면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네, 최근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보면은 중년 여성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 대부분 단순 알바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돼서 구속된 것이죠. 자, 그럼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잘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되었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박소영 씨인데 이분은 조금 피싱이랑은 좀 다른 형태의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허영남 씨에게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넘겨주면서 대출 5천만 원을 떠안게 됐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도 모르는 대출금을 5천만 원씩이나 갚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이럴 때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그러니까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확인하는 소송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하지만 박소영 씨의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대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 만약에 비춰본다면 저는 또 의문스러운 게 박수영 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업체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것 말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나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은행은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인해서 박소영 씨가 입은 피해인 대출금 5천만 원의 일부를 변제해야 될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럴 것 어떻습니까? 같은데요. 가능성이 네.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드라마 속의 이 사기범이죠. 허영남 씨.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허영남 씨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주범의 신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설령 주범의 신원이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범은 해외 도피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정말 이런 사기 범죄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좀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송금하거나 이체한 상대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지급 정지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신청할 수가 있고 3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속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가장 빠르게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루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데 예. 예방책은 없을까요? 잘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급하게 보내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그런 전화들, 그런 수법들은 이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사칭해서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돈을 급하게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수법들을 평소에 좀 챙겨두시고 만약 연락이 왔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들 본인에게 직접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박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알바에 내가 혹시 잘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겨주는 이런 그 지위상의 약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채용자가 박소영 씨한테 엑셀 파일 정리 같은 걸 시키면서 마치 진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을 시켰죠. 나중에는 개인 정보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 정보를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진 씨와 우리 박소영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평범한 주부분들이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여러 가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